자, 오늘 확률 분포 쪽에 이제 이항 분포 쪽 진행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쪽이 어떤 쪽이냐면 이산적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 종류 중에 어떤 애가 있는 거냐면 이항 분포라는 애를 배울 거예요. 이항 분포. 그 이항 분포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항 분포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앞 단원에서 뭘 배웠었냐면 독립시행을 배웠어요. 독립시행. 이 이항 분포라는 애는 딱 이거예요. 독립시행에서 독립시행을 반복했을 때 나오는 그 확률의 분포가 바로 이항 분포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배울 파트가 이항 분포다. 이항 분포 하면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독립시행 확률의 분포다 라고 직관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항 분포, 독립시행 확률의 분포.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독립시행이 뭐였냐를 뭐 잠깐 떠올려 보면 이런 거였죠. 자, n번의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은 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런 개념이 생기죠. n번의 시행에서 어떤 그 사건이 R번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각각의 n번의 시행들은 다 독립된 시행이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지정할 수 있었죠. 됐어요? 그때 n번의 시행에서 딱 R번만 일어날 확률을 알아내려면 이런 식이었죠. n 컨비네이션 R에 P라는 일은 몇 번 일어나고 R번 일어났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일 Q는 몇 번 일어났다? n-R번 일어났구나가 이게 n번의 시행에서 n번의 독립시행에서 그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자, 요 식으로 구해낼 수 있었죠. 그쵸? 자, 이항 분포는 얘를 뭐로 바꾼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n번 중 R번 일어났다라고 한 이 R번을 확률 변수 X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면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항 분포라고 할 거예요. R번 일어난 거는 딱 횟수가 정해진 거예요. 상수로. n번 중 2번 일어났어. 또는 n번 중 3번 일어났어. 이거를 X번이라는 확률 변수로 취급했을 때 확률 변수를 의미하는 게 이항 분포라는 개념입니다. 됐어요? 우선은? 그럼 얘를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일반화시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다 해볼게요. 이거 해볼까요? 자, 하나의 주사위를 몇 번 던질까요? 3번만 던져볼까요? 3번 던졌을 때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이라는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의 주사위를 3번 던질 거 연달아 3번 던지겠죠? 그 각각의 시행들은 당연히 독립시행입니다. 각각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때 그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취급한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확률 분포표 그릴 수 있겠죠. 이산적 확률 변수니까.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3번 던져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0번부터 0, 1, 2, 3, 3번까지 나올 수 있네요. 3번 던지니까. 물론 그 확률의 합계는 당연히 1일 거고요. 물론 얘도 이산적 확률 분포일 거고요.
자, 그때 확률을 x가 스몰 x일 때, 요때 확률을 쭉 구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얘는 요거 아니에요? n 컨비네이션, 여기 3번이니까 3이죠. 3 컨비네이션, 여기다 쓸게요. px가 0일 때 확률. 얘는 3 컨비네이션,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0이죠. 근데 여기서 2 이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을 그게 나올 확률을 스몰 p라고 하자면 그 p 값이 얼마예요? 1, 2니까 6분의 2, 3분의 1이죠. 자, 3분의 1.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q라고 하자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칸 채워보면 3 컨비네이션 제로에 p라는 3분의 1이라는 일은 몇 번 일어나고 한 번도 안 일어나고요. 3분의 2라는 일은 몇 번 일어났다? 2번 일어났다. 아니, 3번 일어났군요. 네, 3번 일어났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얘 계산하면 얘 1이고요. 얘도 1이고 얘 계산하면 27분의 8인가요? 27분의 8 되겠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두 번째 칸인 px가 1일 때 3 컨비네이션 1에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제곱이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27분의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 4고요. 여기 3이죠. 12인가요? 그쵸. 27분의 12. 세 번째 칸 p x가 2일 때. 자, 지금 일일이 다 계산하는 이유는 얘에 대한 일반화된 증명은 안 할 거라서 이거 이용해서 이 공식은 성립해 라고 끌고 갈 거여서 지금 일일이 계산하고 있어요. 자, 3 컨비네이션 2에 3분의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3분의 2는 1제곱이겠네요. 계산. 마찬가지로 27분의 3 곱하기 2죠. 6이겠죠. 27분의 6. 됐죠. 마지막 거는 계산은 안 할 거고요. 얘 더해볼게요. 얘 더하면 26이죠. 그럼 얘 1이겠네요. 자, 이렇게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겠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항분포라고 불리는 애예요. 독립시행 확률의 분포인데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각각의 독립시행에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그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그 확률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표를 만드는 작업이 쉬워요. 요 3개까지만 해도 엄청 복잡하죠. 그쵸? 근데 얘가 만약에 하나의 주사위를 30번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고 그때 확률 분포 표를 그리게 된다면 0, 1, 2, 3, 4, 5, 6, 7, 8, 90, 20까지 쓸 거고요. 자, 이 중에 일부 칸을 하나만 계산하더라도 얘가 20 컨비네이션 2 막 이런 식으로 가겠죠? 3분의 1에 뭐 한 2제곱에 3분의 2에 뭐 18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다 일일이 계산해서 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숫자가 커지면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다. 실제로 계산한 건 그 각각의 칸은 계산할 수 있어도 전체 표를 다 나타내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쨌든 이항분포라는 것은 독립시행 확률의 분포여서 이렇게 독립시행을 표로 나타낸 상태처럼 이 분포를 의미한다 정도까지인 거예요. 의미한다. 됐죠? 그때 매번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 독립시행 확률에서 분포된 상황을 기호로서 표현할 건데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겠다. 자, B 약자입니다. 이항분포 약자 B. 그다음에 여기에다는 앞쪽에는 시행한 횟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시행했어요? 3번 시행했죠? 자, 3, 콤마. 그때 여기서 지정하는 확률변수 x가 되는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그 뒤에다 써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쓰자라고. 이 상황을 단순하게 너는 3번 시행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인 사건이야. 그럼 너는 너를 의미해. 이런 분포를 의미해. 라는 기호를 딱 요렇게만 나타내고자 하는 게 이항분포의 기호로서의 표현이에요.
매번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더 일반화 시켜보면 이런 거겠죠? n번의 시행에서 x번 일어날 확률 변수를 그 사건의 확률이 p인데 x번 일어날 확률이라는 이항분포를 나타내보면 b n번의 시행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스몰 p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BMP 딱 보면 이항분포구나. 독립시행 확률에서의 분포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얘도 원칙적으로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그때 확률이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값들을 구할 것 같지 않니? 자, 다음과 같은 값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2x 뭐예요?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또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는 개념이죠. 그죠? 두 번째 vx 뭐예요? 확률 변수 x의 분산이죠. 그쵸? 시그마 x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값을 이 BMP를 따르는 어떤 이항 분포, 독립시행 확률의 분포에서는 평균값, 기대값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도대체 얼마로서 계산이 되느냐를 확인해 볼 건데요. 보세요. 자, 우선 결론부터 외우고 시작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EX하고 VX만 써봅시다. VX. 자, BMP를 따르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얘에서 평균값인 기대값 X는 N 곱하기 P로서 구할 수 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VX는 N하고 P하고 곱한 그 값에서 뭐까지 곱하냐면 Q.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해주면 그게 분산값이 나와요. 네. 이거에 대한 증명도 존재합니다. 일반화된 증명도 존재하는데요. 얘는 교육과정상에서 실제로 증명을 다루진 않아요.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빈칸 채우기도 안 나와요. 증명하는 것도 안 나옵니다. 단순하게 이거 이미 밝혀져 있으므로 너희는 우선 받아들여봐 라는 정도 설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나도 얘를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화된 증명 안 할 거고요. 우선 여기서 실제로 되는 것 정도, 숫자로도 실제로 그게 나오냐 정도를 우선 보여줄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기대값 있잖아요. 기대값, 평균값은 되게 너무 엄청 당연한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3번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x는 그 횟수가 도대체 네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기대해? 또는 그거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 라는 평균값을 물어본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3번 던졌어요.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한 번의 시행에 2 이하에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쵸? 그럼 니네 3번 던지면 몇 번 정도는 2 이하의 눈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한 번이죠. 그쵸? 이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뭔데요? 3번 중 한 번은 그 사건이 일어나. 3번 중 한 번은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3번 던지면 당연히 몇 번은 일어났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할 거예요. 한 번이죠. 그죠? 당연한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N하고 P를 곱한 게 당연히 기대값 NP인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얘를 몇 번 던져볼 거 20번 던져봤을 거예요. 그 이하의 눈은 도대체 30번 던져야 되겠네요. 30번 던져볼 거예요. 이 이하의 눈은 도대체 몇 번 나왔을까? 그럼 10번 나왔겠죠. 그쵸? 10번이라고 기대하겠죠. 왜냐면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번 중 한 번 정도는 2 이하의 눈이 나올 거니까 30번 던지면 10번 정도는 2 이하의 눈이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할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NP가 당연히 기대값 공식입니다. 됐어요? 외우셔야 돼요. 자, VX 증명하지 않아요. 네, 증명이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구해 볼게요. 요거 예를 들어서 자, EX 구하러 갑시다. EX 어떻게 구해요? X 곱하기 P의 합이죠? XP의 시그마. 그쵸? 다 곱해요? 우와! 곱하시어요. 첫 번째 거 0 곱하기 27분의 8은 0이죠. 자, 두 번째 27분의 12 더하기 27분의 얼마인가요?
6 곱하기 2니까 다시 10이요. 또 27분의 3이죠. 싹 더하겠습니다. 27분의 더하면 27. 그래서 1이죠. 자, 그게 실제로 뭐와 곱한 값이 똑같냐면 MP.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1과 동일하더라. 됐어요? 됐죠? 두 번째, 분산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VX요. 그러니까 VX를 구할 때 있어서 원래로는 이런 거죠.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분산을 구할 때는 그렇게는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하죠? 제평마 평제를 구하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뺏는다. 그럼 이렇게 구할 거잖아요. 제곱의 평균, x제곱의 평균에서 뺀다. 평균의 제곱을. 자, 이렇게 계산하겠죠. 계산하러 갑시다. 보셔요. 얘 구할게요. 예, 각각 제곱해 봅시다. 0, 1, 4, 9죠. 그쵸? 제평을 구해야 되니까 제곱한 값과 확률 값을 다 곱하여 더한다. 네요. 자, 곱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0 곱한 거 없어지고요. 27분의 12 더하기 27분의 64, 24 세 번째 27분의 9죠. 뺄 거예요. 네, 평제를 뺍시다. 평균이 1이었죠. 제곱해도 1이네요. 이렇게. 자, 계산. 27분의 33에다가 45. 27분의 45인가요? 네. 27분의 45에서 뺀 거예요. 27분의 27을요. 됐죠? 그럼 얼마 나와요? 27분의 뭐 나오죠? 빼면 18인가요? 3으로 약분해버리면 9분의 6 또 약분되네요.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이 3분의 2라는 수치가 뭐냐면 자, 우리가 MP잖아요. MP 곱한 게 1이었어요. 거기다 Q값이 얼마예요? 3분의 1이 P값이니까 Q값은 3분의 2죠. 그래서 얘 곱하기 3분의 2를 했더니 동일한 값이 나온다. 그래서 분산은 MPQ인 거예요. 외우세요. 네. 평균 기대값은 MP고요. 뭐에서? 독립시행 확률의 확률 분포에서 독립된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분포는 원래 이런 표로 만드는 게 맞지만 매번 만들 수 없다. 그쵸? 언제 맨날 이런 계산 언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는 기호로서 B, N, P로 나타낸다. B, N, P라는 의 의미 자체는 이항분포다. N번의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그 사건이 일어날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취급했을 때 상황을 기호로서 나타낸 것이라는 거죠. 그쵸? 그때 결국에 EX를 구하면 MP, VX를 구하면 MPQ로서 구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됐어요? 자, 물론 내가 VX까지 밖에 안 썼는데 시그마 X는 그럼 뭐겠어요? 루트 MPQ겠죠? 됐어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MPQ가 시그마 X 값입니다.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됐죠?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고 사실 뭐 요거는 누구나 뭐 그냥 공식 외우면 돼요. 야, MP하고 MPQ를 못 외우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건데 얘가 이제 어디 좀 지워볼까요? 상황을 좀 바꿔서 요쪽 좀 지워보고 얘를 말로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면 너무 땡큐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 중에서는 얘를 식으로 주어주고요. 계획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걔를 관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만약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 시그마. 첫 번째라고 할까요? 1번. 요 상황 그대로 써볼게요. 시그마, 뭐 줄까요? x는 0부터 3까지 저 상황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x,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x에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3마 x제곱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뭐 이렇게 써있어. 이거의 값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의 값은 됐어요? 됐죠? 오케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문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니네 시그마 xi, pi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x의 평균 이해해요? x의 평균 그쵸? 자 근데 여기 만약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xi의 제곱에 pi의 시그마 이렇게 걸려 있어요. 다시 읽을게요. 누구의? x제곱의 평균 이렇게 읽는다고요. 당연한 거라고 이거는. 여기는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확률 변수가 x제곱으로 잡혀 있는 거죠. x제곱의 평균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로 와볼게요. 자 얘가 뭐냐 일 수도 있죠. x에다 몇 가지 대입해서 시그마 더하래요. 0부터 3까지 쭉 대입하여 더해보래요. 그죠? 자, 물론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인 거예요. 0 곱하기 3 컨비네이션 제로에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의 3제곱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1로 보면 1에 3 컨비네이션 1에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2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까지 이렇게 쭉 쓰면 돼요. 걔를 더하면 얼마냐? 이런 개념인데, 필요가 없어요, 걔가. 뭔 얘기냐? 자,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몇부터 몇까지 넣었어요? 0에서 3까지 넣었죠? 0에서 3까지. 0 넣으면 무슨 의미예요, 얘가? 3번의 시행에서 그 사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사건의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확률은 3분의 2인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그 식이죠. 즉 얘가 PI 값이에요. PI, P값, 확률 P값이라고 얘가 이항분포에서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곱해져 있죠. 그쵸?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을 곱한 것의 시그마는 당연히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EX 평균값 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B 3번의 시행에서 그 사건의 확률 3분의 1인 그 시행을 따르는 이항분포에서 이거의 값은이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그냥 EX 값을 물어본 거라고요. 됐어요? 그냥 곱하면 되죠. 그 1인 거예요 그냥. 1, 너 1이네. 계산 안 해봐도. 됐어요? 식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뭐 또 두 번째 예 하나만 들어볼까요? 뭐 같은 식의 형태 하나 가볼게요. x는 0에서 0에서 3까지 똑같이 여기 x제곱 하나 줘볼게요. x제곱 3 컨비네이션 x 3분의 1의 x제곱에 3분의 2의 3마 x제곱 이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됐죠?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얘. 이렇게 돼 있어. 어쩔 거야 이거? 얘도 이렇게 읽어야죠. 네가 뭐니까? 확률 P죠. 어느 걸 따르는 확률이에요? B 똑같이 3,3분의 1을 따르는 확률 분포죠. 이항분포인 거예요. 그럼 X제곱에다가 얘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를 뭐라고 읽을 거야? 너는 X제곱이라는 애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네? 이걸 물어본 거라고요. 이 X제곱. 그쵸?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x제곱의 기대값을 물을 때는 x제곱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이렉트로 못 구해요. 간접적으로 구하죠. 이 식이 있었죠. 근데 vx는 어떻게 구했어요? 제평과 평제를 구했었죠. 제평이 뭐예요? 제곱의 평균. 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거였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걸 물어본 거라고. 여기서 이걸 물어본 거라고. 이거. 됐어? 계산하면 되겠네요. 분산을 구해야 되네. 이 상태에서. 분산 MPQ죠. MPQ. MP 곱하면 1이죠. Q 곱하면 3분의 2입니다. 얘가 3분의 2죠. 3분의 2는 내가 구하는 그 값이고요.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평균 얼마 나왔어요? 1 나왔죠?
그거 빼면 1이죠. 넘어갑니다. 3분의 5겠네요. 그래서 너는 너 3분의 5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요. 됐죠. 뭐 세 번째 예로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 이런 식의 형태 하나 써볼까요? 시그마 x는 0에서부터 3까지 x 이 뒤에가 뭐 할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건 뭘까? 이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근데 얘는 다르게 말하면 사실 얘는 이렇게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니네 얘하고 더하면 얼마니? 3이죠, 3. 그렇죠? 세 번의 시행에서.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시그마 x는 0에서부터 3까지 x의 이 뒤가 2분의 1의 x제곱 2분의 1의 3마 x제곱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 즉 이 상황은 뭐냐면 b 세 번의 시행 중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밑이 2분의 1로 똑같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하나로 합쳐져서 세제곱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이항 분포에서 세 번의 시행을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때 기대값은 이라고 물어본 것 뿐이라고. EX는 한글로 읽을 수 있어요? X의 평균은 기대값. 됐어요? 그래서 얘 MP 곱하겠죠.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항분포에서 이거 말고도 이항분포처럼 생겼지만 이항분포가 아닌 애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항분포라는 게 어디랑 조금 문제가 좀 헷갈리냐면 니네가 이항정리. 이항정리. 이항정리의 그 이항이라는 말과 여기 이항분포의 이항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얘는 이항분포에서 이 이항이라는 얘기, 이 PQ, 그 사건의 확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가지고 분포를 만들었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항정리는 항이 두 개인 것에 거듭제곱을 전개하는 식이었죠. 그거랑 얘는 실제 시그마식으로 봤을 때 되게 비슷한 식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너희가 그게 이항분포인지 이항분포가 아닌지는 문제를 잘 봐야지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됐죠? 뭐 이 정도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말고 그냥 MP, MPQ 이런 걸 써서 공식화해서 써서 푸는 문제는 지금 소개하진 않은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이쪽을 잘 문제를 못 읽어서 이쪽 설명만 덧붙인 겁니다. 이게 이항분포고요. 이항분포 다음에 원래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것을 보통 가리켜야 되는데 큰 수의 법칙은 아주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독립시행 확률, 독립시행에서 그 시행을 한없이 크게 반복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하면 n분의 x가 시행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게 되면 수학적 확률에 다가간다라는 그냥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전을 하나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우선 수학적 확률이죠. 앞면도 2분의 1, 뒷면도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딱 한 번만 시행해봐요. 그럼 만약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0%인 거잖아요. 1인 거죠. 근데 걔를 두 번 했어요. 그래도 앞앞이 나올 수 있죠. 앞뒤도 나올 수 있고 뒤앞도 나올 수 있고 뒤뒤도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시행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다 보면 두 번 시행했을 때는 앞면만 두 번 다 나서 2분의 1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n을 엄청 크게 무한히 반복되면 그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게 큰 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실제로 문제화돼서 잘 나오지도 않고요. 너희가 의미상으로만 시행이 한없이 커지면 수학적 확률과 이 n분의 x, 이 n분의 x 그 사건 요게 p 확률 있죠? 그 사건의 확률 얘 한없이 다가간다 정도로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문제풀이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해도 이 문제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큰 수의 법칙. 우선은 너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항분포 자체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딱 나오면 너랑 b 3,3분의 1과 이 표가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다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으면 실수를 보통 잘 안 해요. BMP라고 써있지만 너는 n번의 시행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그 확률 분포 표 0, 1, 2, 3, 4, n까지 있는 표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됐죠? 네. 오늘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예요.